특징이 예, 토가 많다. 이건 지금 인성이 많다는 뜻이네요. 그죠? 예. 일간 신금이 근이 하나도 없죠. 지금 뭐 일간 신금의 지지에 근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이건 얘기하는 극신약이죠. 이게 지금 가장 큰 조건으로 나와 있어요. 일간이 근이 없는데 그러면 일간은 무엇으로 자기 영역을 형성해야 되느냐죠. 생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신금 입장에서 볼 때 금이 아주 약한데 토가 생을 하죠. 그냥 토가 아니고 많고 왕한 토가 이 금을 생하네요. 그죠? 이 얘기는 금이 주도해서 토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뜻이네요. 그러면은 토에 주도된다 이런 얘기죠. 토에 주도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본인의 성정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극복해야 되잖아요. 극복을 할 수 없으면은 저 토가 주도하는 거에 매여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주어지는 거에 맞추어서 따라가면 되는데 저 신금이 본인의 영역을 만들고 본인의 영역을 지키고 뭔가 자기가 주도해서 뭘 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형태의 조건들이 개입해야 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토가 많은 형태를 목극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극토. 이건 일간이 약하다 강하다를 떠나서 토가 다왕하니까 토를 조절해야 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자체가 제극인이죠. 그럼 이 명에서는 이 을목, 시간에 있는 이 을목이 제극인을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 미, 이렇게 연결돼 있죠. 저게 겉으로 볼 때는 별 힘 없어 보이는데 사주 전체의 뿌리를 장악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해, 미로 연결돼서 가합으로 저 을목이라고 하는 편제가 사주의 실세적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굉장히 지금 사주 구성에서 에너지적인 결집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장점인지 뭐 그건 더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그래서 이 제극인을 잘 하고 있죠. 지금 제극인을 해서 인성의 문제를 해결하죠. 목극토가 되면은 무엇이 살아나요? 해수 상관의 역할이 보장되죠. 목극토한다는 것은 수가 살아난다는 뜻이고요. 수가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금이 움직일 수 있는 금의 힘이 된다 이 얘기죠.
금이 약하면은 근을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금생수대에서 금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것, 마당을 찾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금과 목은 생하는, 식상이 상이다,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수와 화는 인성으로 생을 받는 것이 상이라고요. 그것이 도움을 받는 거고요. 이거 판단을 잘 해보시면은 극신약,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오행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면 신금은 어디에 한 군데도 금 조각이 없어요. 극신약인데 저 해수마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저 신금은 본인이 뭔가를 할 마당이 아예 없는 거예요. 신금의 영역 자체가 주어지지 않죠. 그러면은 이 사주의 핵심은 이 을목이라고 하는 편재와 해수라고 하는 상관의 역할이 중심으로 작용하겠죠. 근데 그게 정말로 교묘하게 인성을, 이게 해수를 보시면은 해수는 토국 수 뒤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지금 위에 빼고 보면 파묘상관이잖아요. 미토가, 양쪽에 미토가 그 압박하고 들어오죠. 그러면 저 상관이 목으로 에너지를 전달하지 못하면은, 목을 끌어들이지 못하면은 입을 못 열겠네요. 그죠? 파묘 상관되면은 자기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고요. 안에 아무리 많아도 밖으로 출현되는 게 어려운 것이 파묘 상관이에요. 도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은 이 사주가 얼마나 절묘하고 교묘한가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묘상관이 아니고 오히려 해미라고 하는 것으로 가합해서 뭘 한 거예요? 해인의 조건으로 끌어들인 거죠. 상관이 인성을 끌어들인 거예요.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해미가 목국을 이루는 것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저 사주의 을목은 천금보다 귀하네. 흐름이 보이죠, 그죠? 전체로 보면은 자, 제복. 이 사주는 을목이라고 하는 편재가 시간에 나와 있어요. 이게 제복이죠. 사주를 장악하고 있어요. 사주의 실질적인 키이죠, 키. 뭘 다루고 있어요? 이 을목 편재가 인성 조절, 상관 보호, 인성으로부터 상관을 보호하는 거죠. 자, 인성을 조절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얘기하는 목국토니까 인성에 실효성을 부여한 거죠. 저게 을목이 없으면 무슨 공부예요? 현실적이지 못한 것. 쓰임으로 연결되는 것이 어려운 것. 재적인 것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것. 공부했는데, 공부한 것이, 내가 문서를 잡았는데 잡은 문서가, 그잖아요. 문서를 잡죠, 그죠? 잡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서를 잡는 운입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문서가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게 돈이 돼야지.
그냥 묵국토는 지금 이 사주의 기신이에요. 기신. 이게 가장 꺼리는 게 토예요. 토. 그러면 저 토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묵국토하게 되니까 이건 얘는 현실적 근거나 조건을 갖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저 인성격이잖아요. 인성으로 형성되어 있는 인성격이면서도 해미의 을목으로 나왔으니까 편재격이기도 하죠. 진격은 인성이지만은 사주의 실질적인 조건으로는 편재격이죠. 그 인성으로 공부하는 것, 뭔가 자기가 하는 것을 항상 어떻게 하겠어요? 저 을목 편재로 확인하겠죠. 을목 편재적 입장에서 가능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겠죠. 그건 대단하다는 뜻이에요. 재의 감각이라든지 자기의 위치, 처신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복이 극태. 어떻게 극태죠? 한정하기가 어렵죠. 무엇에 의해서 출발됐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재물을 논할 때 이 재물이 식상 생재에 드는 것은 번다는 뜻이에요. 재물을 번다. 내가 행동을 해서 내가 손발을 써서 돈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게 식상생재예요. 그러니까 식상생재를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자들은 거의 대부분 어떠한 부자에 큰 부자는 안 돼요. 그냥 식상생재하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성 개입. 재물에 인성이 개입해야 돈이 된다. 이거 뭐예요? 무슨 인성. 문서로 연결되는 것. 지식. 이 인성은 또 다른 부분으로는 권력 사용까지 연결되죠. 그러니까 인성이 개입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인성을 다룰 수 있다는 것, 제가 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힘들어서 이 집 팔아야 되는데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사면 그게 다 돈 돼요. 자기는 싫은데 누가 막 하는 수 없으니까 그냥 당신이 가지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 큰일 난다고 하는데 다 돈 된다고. 제가 인성을 잘 다루는 명들, 특히 여기는 기신인 기신인 인성을 전환시켜서 제9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성적 가치들을 재물적 가치로 아주 잘 전환한다. 이 재물에 직업으로 재물을 버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쟁해서 재물을 벌죠.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횡재적 요소들이죠. 한 방에. 이것도 굉장한 취재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리스크도 크지만은 우리가 가장 안정된 형태의 취재는 생재예요. 내가 전방 열어서 아침 9시에 문 열어서 저녁 6시까지 열심히 팔고 정리하고 계산하고 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게 생재예요. 내가 직장 다녀서 그렇게 9시까지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내면은 다 생재라고 그런 게. 그렇게 하는 구성은 우리가 얘기한 일상적 생재예요. 언제 돈을 벌어요? 이렇게 쟁제될 때. 쟁제될 때 싸워야 되죠. 뺏어야 되죠. 누구 등 쳐야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내가 나한테 득제가 생기면 누구한테는 실제 파제가 생긴 거죠. 이게 비겁에 의한 득제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식상, 비겁, 인성, 재에 대한 관리, 재를 버는 방법들이죠. 그 중에 조건만 좋으면은 가장 크고 안정되고 오래 가는 게 이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인성과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득제, 이거죠. 소문도 없고요. 잘 보여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동네 땅이 다 이 사람 거고, 그렇게 되죠. 다 문서로 다 돼 있으니까. 여기 지금 이런 것은 이렇게 권력적 부분이 뒷배에 있다는 뜻이에요. 인성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문서를 다룰 줄 안다. 이거 뭐예요? 재를 다루는데 이러한 지식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냥 이렇게 생재하는 게 아니고 의사 면허로 생재를 하잖아요. 돈 버는 게 다르죠. 의사가 돈을 잘 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성 개입을 중요시해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재물복이, 이 사주는 모든 관심사가, 모든 것이 이 을목에 집중돼 있다. 이 을목이 본인의 생명줄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명줄, 명줄을 잘 타야 돼요. 이걸 우리는 용신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뭐 시신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 사주는 편재격이기도 하고 저게 사주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저 목이 잘 살아나면은 일지 상관도 살아나니까, 상관이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본인의 욕구 실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복 기본적으로 희하는 것이 되고요. 아주 크다. 제복이 아주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에 극자를 붙일 만큼 대단한 사주입니다. 신약하고 저렇게 국을 이루어서 제가 투관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죄다 신약으로. 근데 명의 구성이 제가 분명히 왕한데 이게 묘하게 왕한 거잖아요. 목 자체가 왕한 게 아니고요. 주변 조건이 결국돼서, 이렇게 협력돼서 목이 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조건을 아주 잘 끌어들이고 활용하고 있다. 이거죠. 죄다 신약으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일지의 해수 상관이 인성을 끌어들여서 그 가합을 하고 있는 건 이 사주가 재를 만드는, 재로 연결되는 아주 굉장한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해수 사주가 조열의 기운을 갖고 있죠. 그죠? 미월에 오화까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의 조건,
미월의 신금이 본인의 역할을 하려면은 이 온도가 좀 낮아져야 되잖아요. 냉정해져야 되는 것. 자, 미월의 신금은 이 신금이 갖는 분별력, 이게 미월이면은 이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미월의 신금은 수가 없으면은 저 신금이 갖는 그 디테일하고 예민한 형태의 그 조건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해수의 조건이죠. 그래서 금생수가 아니고 해수가 신금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일지상관은 이 사주가 자기를 위한, 이걸 보신이라고 하죠.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온도를 낮추는 것, 특히 이 조후적 역할을 하고요. 또 토 다 해서 뭐가 됐어요? 내금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금을 지금 해결하는 건 을목이지만은 을목이 목극토에서 신금을 토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목극토해서 수를 쓸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목극토가 돼 있다고 해도 해수가 없으면은 저 신금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자기 영역을 구축하는 게 어렵다 이거죠. 결국은 해수와 을목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해미의 목극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내금돼 있을 때 우리가 얘기한 금이 내금돼 있을 때는 금생수만 돼도 내금돼 있는 거 안에서 자기 일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토 다 돼 있고 신약한데 금생수가 된다면은 그 토 다 한 안에서 자기의 루틴을 만들어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토국수가 굉장한 리스크예요. 근데 만약에 천간에 토가 많고 을목 대신에 임수 같은 게 있다고 해도 충분히 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금생수의 이 해수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아슬아슬하잖아요. 미토가 양쪽에서 압박하니까. 만약에 저게 경자일주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구성은 안 되겠지만 이게 이런 게 자수했다고 하면은 저 미토를 끌어오지도 못하고 미토와 결속할 수 있는 에너지도 안 되잖아요. 그냥 화료 상관으로 끝나버리겠죠. 그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저 신의 일주라고 하는 것은 저 사주가 갖는 아주 그 긴장감이 살아있고요. 그 긴장감을 최대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주가 그 형태는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참 안으로 흐르는 기운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시기를 한번 볼까요? 당연히 목극 토로 연결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또 지지로는 목극 토의 수생목까지 되겠네요. 그러면 천간의 목보다 지지의 목이 역할이 더 커진다, 더 주요하다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은 지지의 인목, 묘목은 굉장히 좋네요. 특히
묘목은 최고의 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인목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천간으로 간목. 을목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의 부분, 을목 편제를 쓰는데 그 을목 입장에서 간목을 끌어들일 수 있죠. 자, 천간의 을목도 뭐 좋습니다. 목은 따지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좋다. 좋은 것이 어떤 형태로 작용하느냐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굉장히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가장 좋은 운은 지지의 묘목이죠. 이들 전체를 통틀어서 지지의 묘목입니다. 천간으로는 간목이 더 좋습니다. 을목보다. 그래서 목운은 뭐 그냥 좋은 운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화를 보면은 이 사주는 화가 관인데 관에 대한 뭐가 있어요? 사주에? 관이 저 연지에 처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에 대한 결핍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네요. 이 화의 관은 토에 의해서 설기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이 명을 볼 때 그런 것이 인지돼야 돼요. 이 명이 관을 지향하는 것은 결핍이다. 그러면 결핍적 구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제 입장에서 자기 역할이나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한 것. 이 부분이 더 크죠. 이 부분은 관에 대한 결핍은 중요시해서 보여야 될 부분이에요. 관이 온다고 해도 화생토로 가는 게 굉장히 크죠. 이게 인성 설기적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목생화로 연결되니까 본인이 이 사주의 중심에 있는 에너지, 이걸 뭘로 쓰는 거예요? 관으로 연결한다는 뜻이네요. 재를 관으로 연결한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재를 보호하겠다. 자기 위치, 역할을 관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명이 관에 대한 결핍, 또 인성 설기, 관을 설기하는 인성으로의 설기가 강하다는 것은 자신의 명분 이게 부족하다는 뜻이네요. 그죠? 무엇을 위해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저 편제라고 하는 기준에서 상황에 맞게 재생관하겠다는 뜻이죠. 자기 사상이나 철학을 관철하는 게 아니고요. 재라고 하는 현실적 입장에서, 실제적 입장에서 무엇이 이익이 드는가, 그 이익이 시스템에 이익이 되는지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지 뭐 따져보겠지만은 그 부분이 우선한다 이 얘기네요. 맹자의 첫 기절이잖아요. 그죠? 양해왕이 그죠? 이 나라를 이롭게 할 얘기를 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맹자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하필 왈리냐고. 근데 이런 명은 기본이 이 재를 쫓는다고. 재는 이 리에 있어요. 리. 그러니까 이러한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
저 재의 입장에서 관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게 관에 대한 결핍이기도 하고요. 처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거죠. 처세를 어떻게 하겠어요? 관이 실제로 인성 중심으로 다 설계되어 있고요. 그 인성은 재로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황에 맞춘다 이 얘기네요. 그죠? 재라고 하는 현실적 상황에 맞춘다. 그래서 이러한 명은 천간으로 병화, 정화가 오는 것은 좋아요. 관생인으로 가지만은 더 중요한 건 재생관으로의 발현이죠. 특히 이러한 병화로 오는 것은 정점이죠. 정점. 병신 합까지 연결되니까. 이건 관으로 연결되는 구성인데 중요한 것은 화생토로 설기된다는 뜻이에요. 설기된다. 이 얘기는 저게 그냥 화에 머물면은, 목생 화에 머물면은 자기가 뭔가 한 거에 대한 조건으로 머무를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뭘 생하는 거예요? 기신을 생한다. 그래서 이 병은 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 인성적 문제가 야기되겠죠. 그래도 이 사주는 천간의 화는 자기 기준에서 재생관한다 이 얘기네요. 지지로 4화, 5화는 다 이 화생토의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게 지지의 화가 커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지지로 화가 커지는 것은 본인의 에너지를 쓰는 게 쉽지 않은 형태가 되겠네요. 기신을 키우는 형태가 될 테니까 외부적 조건들, 본인에 대한 압박, 특히 일지상관을 쓰는 거에 어려움이죠. 지지의 화는 불편한 것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토는 따지고 뭘 얘기할 게 없죠, 그죠? 토는 기신입니다. 전부가. 어떠한 토가 와도 토는 다 기신이다. 지지에 축토, 진토, 미토 다 기신입니다. 뭐 술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토가 온다는 것은 힘들다. 뭐 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극복. 뭘로? 목극토로. 그러면 이 토운이 올 때 목극토 한다고 하는 것은 저 목으로 재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럼 토운이 올 때 저 을목은 더욱 귀중해지겠죠. 토운이 기신이지만은 을목의 가치는 더 부각되는 상황으로 작용할 거예요. 특히 지지로 토가 오는 것은 파묘상관적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는 게 어렵다. 파묘상관을 해결하는 건 유일한 저 을목이죠. 해미로 국을 이루어서 투관한 을목입니다. 참 절묘한 사주예요. 보면 볼수록 절묘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절묘한지 이분을 알면 절묘한 걸 알 수 있어요. 금은 이 신금 일간 기준에서 방조, 근이 되는 형태이죠. 뭘 해요? 토를 설하죠. 이건 뭐예요? 매금을 해결하는 조건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또 뭐가 작용해요? 금, 극, 목이 작용하죠.
그래서 천간으로 오는 금은, 경금, 신금은 방조하고 도와주는 것 같아도 본인한테는 굉장히 불편하죠. 금금목으로 오니까.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비겁에 대한 경계가 설정되겠죠. 본인의 몫에 대한 갈등 또는 비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천간의 금은 불편하다. 근데 지지의 금은 이게 연결기잖아요. 지지의 금은 그래서 굉장히 좋죠. 그렇게 오행으로 금이 좋네, 화가 좋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얘기인가.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의 신금이나 유금은 다 실질적으로 사주의 목을 극하지 않으면서 토를 설하고 수를 생하는 조건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일간의 근으로 작용한다는 뜻이죠. 일간이 근이 된다는 것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죠. 뭐예요? 인성을 끌어내는 것, 주체적 힘.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에서 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이죠. 그래서 지지의 금은 이 명의 아주 주요한 에너지입니다. 좋습니다. 수를 보면 토국수, 여기에는 금생수가 있고요. 수생목이, 이 목이 목극 토로 작용하겠죠. 중요한 건 수생목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금생수에서 수생목이 일어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해낸다. 하고 싶은 걸 한다. 이 사주는 을목이라고 하는 제가, 저 편제가 사주의 핵심 키인데 그것을 자기 중심에서 금생수에서 수생목할 수 있다는 건 최고의 운이죠. 이건 개인적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일을 해내는 것, 뭔가 성취를 얻는 것,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임수, 개수, 임수는 금생수, 수생목이 실제로 잘 일어나잖아요. 앞에 토국수를 극복하면서 금생수, 수생목이 일어나고요. 개수는 무게 합하죠. 그죠? 인성을 하나를 묶어 놓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좋아집니다. 그래서 천간에 임수, 개수는 최고의 운이다. 좋은 운들이 많네요. 그죠? 지지로 해, 자, 지지로 해수가 오는 건 당연히 금생수, 수생목으로 연결되는 조건입니다. 자수마저 좋습니다. 그래서 수운은 기본적으로 좋은 운이다. 좋은 운의 성향이 수가 온다는 것은 자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 금이 지지로 오는 것은 자기 완성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죠. 그죠? 자, 사주를 보시면은 이렇게 됐죠. 금은 자기 완성을 하겠죠. 천간의 금은 저 시간에 있는 편재를 건드리니까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인성을 끌어내고 수를 생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이 지지의 금운이고요. 임술 대운의 이 술토는 굉장히 불편하지만은 천간의 임수는 굉장히 좋은 운이죠. 시기가 교차할 만하죠. 환경적 구성은 불편한데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표현할 만한 운이다. 그죠? 걸릴 게 없네요. 그죠? 나머지.
뭐 을축 대운이 뭐 불편하죠.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 사주는 20대부터 평생 걸릴 게 없어요. 이분이 68세에 죽습니다. 1926년에 죽습니다. 그 죽기 전에 그죠? 후작 자기까지 받죠. 총리 대신도 하고요. 조선 최고의 부자였었죠. 그걸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자예요. 부를 논할 거에 그 이상의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때 출생한 사주예요. 이게 10세에 그 이호준이라고 하는 먼 친척의 양자로 들어가요. 근데 이 이호준이라는 인물은 대원군의 친구이고 사돈지간이에요. 그때 막강 실세했어요. 그러니까 10세 때 양자로 들어가면서 신분이 달라지죠. 그 전에 아버지는 그냥 가난한 선비였어요. 그냥 양반 집안, 가난한 양반 집안이었었고요. 문제는 그렇게 갔으니까 그 집안이 달라졌잖아요. 집안의 배경들이 달라졌고요. 13세에 결혼하는데 그 양주 조씨 집안하고 거기도 상당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집안과 13세 때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졌죠. 그 주변 인물들이 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의 자제들이고요.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때 이 완용의 처신은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데 말을 자신 있게 못해요. 주눅 들어서. 그래서 이호준 그 양아버지가 너는 왜 이렇게 말소리가 작냐. 좀 자신 있게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본인의 처신이죠. 사주적으로 보면은 인성에 의해서 저 상관이 억압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억압이라고 보기에는 을목편제가 눈치를 보게끔 해주는, 자기가 어떠한 처신을 해야 되는가를 잘 판별하게 하는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예요. 이 운이 좋습니다. 25세에 과거에 합격해요. 이게 1882년에 이모군난, 군변이 일어나죠. 그죠? 이모군난이 일어나면서 민비가 이렇게 피신을 하잖아요. 여주 장흥원 이쪽으로 피신을 하죠. 나 죽었다고 막 할 정도로. 그런데 다시 복귀해서 그걸 기념하는 과거 시험이 있어요. 궁궐로 다시 복귀해서 축하하는 걸로 그 증광별시라고 하는 과거 시험이죠. 우리가 얘기한 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합격을 해요. 이때 서재필도 동시에 합격하죠. 이때 18등을 해요. 18등. 전과 18등이면은 전체로 얘기하면 앞에 갑과 을과가 10명 있잖아요. 갑과 3명, 을과 7명에서 10명. 그러면 28등이죠. 몇 명 중에? 33명 중에.
문제는 그러니까 실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합격한 거예요. 전체로 얘기하면 28등인 거예요. 그런데 정칠품벼슬로 시작을 해요. 뭐예요 이게? 아버지 이호전이 배경에 있는 거죠. 줄을 잘 잡아야 돼요. 그 29세 1886년 1887년 29세 뭐 30세 뭐 이렇게 아마 될 거예요. 이쪽 대운으로 저 개의 대운과 접점을 이룰 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순종의 그 세자 시강원에서 가르치는 선생 역할도 하고 그때 벌써 정삼품이 돼요. 과거 본 지 5년이 채 안 됐는데 어떻게 정삼품이 되겠어요? 끝발 날리는 거죠, 그죠? 이때 그것을 1887년에 이게 생겨요. 유경공원이라고 궁에서 서학을 장려하면서 서학 공부하는 재단이 생기죠. 이게 영어 교육하는 거예요. 서학 교육을 하죠. 이게 입학을 하죠. 30살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고 서양 문물을 접점을 하죠. 그리고 주미 공사관의 참찬관으로 미국에 가요. 87년에. 지금 얘기하면 외교관으로 미국에 가서 서양 문물을 직접 접해보죠. 철도 횡단, 대륙 횡단 철도도 타보고 여러 민족들과 만나서 보고 문물을 보죠. 이때는 친미를 해요. 철저한 친미 쪽을 가죠. 그래서 그 다음 해인가 다시 왔다가 또 한 번 가요. 다시. 그래서 2번 미국행을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아주 서양 문물에 정통한 인물이에요. 외교도 뛰어나고 공부 실력도 뛰어나고. 그런데 1894년이 그 전에 이거 뭐예요? 동학혁명, 갑오개혁, 이전에 청일전쟁, 이게 다 이때 일어나죠. 동학 때문에 청나라 군이 들어오고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개입할 때는 서로 얘기하고 개입하는 걸, 군을 들이는 걸로 텐진 조약을 가졌었는데 청나라가 그냥 들어왔다고 일본이 자기들 군대를 들이죠. 그러면서 다 청일전쟁이 시작되죠. 이건 일본인 꼬투리 잡아서 한 거고요. 이때 7월 23일인가 경복궁에 일본군들이 들어오죠. 이때 이미 경복궁이 일본군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다고요. 요때 갑오개혁이 일어날 때, 그 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1884년, 이게 뭐예요? 갑신정변. 사로 끝나면은 다 가돼요. 그죠? 옛날 국사 시간에 간지 이렇게 얘기할 때, 사로 끝나면, 영으로 끝나면은 다 경이죠. 그죠? 이거 다 외웠잖아요. 이렇게 연도 외울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갑신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갑신정변 때 이럴 때 이호준과 이완용은 개입을 안 해요. 뒤에서
관망하죠.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급진 개혁파들이 다 추출되죠. 그러면 그걸 선도할 인물들이 누구겠어요? 서양 문물을 배우고 익혔으면서도 그거 기존의 질서와 접점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완용 같은 그런 인물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이런 때 1895년 음력으로 얘기하면 95년이고요. 양력으로 얘기하면 96년 2월이에요. 음력으로 얘기하면 95년 12월 금음 거의 20 며칠이 되죠. 뭐가 생겨요? 아관 파천이 일어납니다. 요 1995년 네, 뭐가 있어요? 을미사변이 있죠. 을미사변이 8월 달에 일어나고요. 그해 겨울, 거의 마지막 섣달에 러시아 공사 베베르하고 그래서 파천을 하죠. 그쪽으로 러시아 공사로 파천을 합니다. 말 그대로 보따리 싸들고 세자 댔고 뒷골목으로 해서 주랭랑 치는 거예요. 이름이야 근사하게 파천이지. 이 아관 파천을 주도해요. 누가? 이완용. 그러니까 그 전에 이호준이 이완용을 시켜서 러시아 쪽과 이렇게 컨택을 하게 하죠. 네가 서양 문물도 잘 알고 그러니까 저쪽하고 한번 정세를 파악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 해요? 친러를 하죠. 그렇게 해서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 넘게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덕소궁을 보수하죠. 경운궁이에요. 원래 명칭이 경운궁으로 해서 97년에 경운궁으로 이어를 해요. 그리고 10월에 뭘 해요? 황제국으로 바꾸죠. 이런 과정에 주도한 인물이 이완용이죠. 근데 러일 전쟁으로 러시아가 지고 물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다 여기서 환궁할 때 환궁하는 것도 주도하는데, 환궁하는 거에는 그 친러 세력들이 배척되죠. 여기는 이때부터는 다시 이제 친일로 돌아서요. 제대로 된 친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처세해야죠, 누나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늑약이니 이런 과정들이 다 시간 지나면서 진행되는 거죠. 1905년이 을사늑약이죠. 을사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서 을씨년스럽다는 표현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을씨년스럽다, 그죠? 산한 바람 불고 음기가 동하고 이러면은 을씨년스럽다는 것은 을사년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얼마나 그거예요. 거의 국권을 다 상실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반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죠. 그잖아요. 그리고 학부 대신을 하면서 소학교령을 만들어서 의무 교육 제도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이러는 거죠. 학부 대신은 여러 번 해요.
그 부모 상이라고 핑계대면서 정계를 관찰하죠. 직접 개입 않고 물러났다가 필요하면 나가서 정권을 잡고 뭐 이러는 것들을 합니다. 아주 기민하고 섬세한 판단을 합니다. 죽기 전에 이 이재명 의사의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이완용이 이재명 선생의 칼에 가슴을 찔리고 살아나죠. 안 죽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뒤에 계속 후유증으로 병을 앓게 되죠.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면은 그 병이 재발하고 이러죠. 평생. 그래서 나머지는 이게 암살 사건이 1909년이네요. 거의 말년이에요. 26년이니까 뭐 한 15년 이렇게. 그 뒤에는 항상 후유증으로 고생하죠. 그러면서도 뭐 정계 뭐 다 관여합니다. 후자까지 받을 정도로. 매천야록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매천야록은 황현 선생이 그 시대의 온갖 얘기들을 그 시골 구석의 지리산 밑에서 어떻게 그 얘기들을 이렇게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매천야록에 이게 이재명 의사한테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간호를 받을 때 맏며느리가 간호를 했는데 맏며느리를 겁탈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장남, 이완용의 장남이 자살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그냥 사주만 보셔요. 사주만 보면은 이 사주는 생재하는 힘, 저 재로 인성을 다루는 힘, 기민하고 아주 예민한 형태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가 사주를 보고 그 명이 좋다, 나쁘다를 무엇로 규정할 것이냐. 이완용이 한 짓은 이건 뭐 천고의 역적이잖아요. 이완용의 조카가 쓴 책이 있어요. 일당기사라고. 이완용의 평전가치, 이완용의 일대기처럼 쓴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이완용 얘기를 인용해서 쓴 것이 있어요. 계절이 바뀌는 것, 동서남북이 있는 것,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 맞추고 여름이면 여름에 맞추는 것, 이게 변역이다. 내가 친너를 하고 친미를 하고 친일을 하는 것은 다 상황에 맞추어서 흐름에 따르는 것일 뿐이다.